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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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맛있어, 봉구. 봉구야, 화장실 갔다 왔어 오늘? 쉬했어? 시원하게 그냥 아주 시원하게 그냥 아주 시원하게 쉬했어? 그런 건 은밀한 얘기를 또 아한테 물어보는 살짝 갔다 오는데 야 얼마 점잖은데. 진짜 중요하다. 봉구 나이 어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돼요. 물론 우리도 남자 여자든 누구든 중요하지. 아, 중요하지, 비뇨기과 중요하지. 문제. 근데 우리 반려견, 반려묘들의 이 화장실 문제가 진짜 중요하다고요, 언니. 왜냐하면은 이 대장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 전체를 지배한다 이거. 우리 봉군의 집을 찾아와 주신 서상혁 수의사 선생님, 그리고 대구에서 반려동물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안성호 수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초대해 주셔서 부분을 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반려동물 비뇨기계 건강 왜 이렇게 또 중요한 건가요? 먹고 네. 싸고 자고 네.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바로 이해가 네, 가죠. 그렇죠? 그중에 중요하죠. 싸는 거, 어허. 네, 노폐물 분비는 가장 1번이 되는 역할인 거고요. 네.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몸 안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죠. 혈압을 조절한다라든지 수분의 양을 조절한다라든지 산염기의 균형을 조절한다라든지 더 나아가서 신장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의 호르몬 밸런스 또 적혈구를 생산하는 역할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지금 다양하네요. 벌써 오늘 녹화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만큼 다 들었어요, 중요하다는 지금 다 들었어. 아니 그럼 안성호 선생님, 네. 이 반려동물 비뇨기 질환에는 그럼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비뇨기 질환은 우선은 뭐 신장부터 해서 방광까지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염증성 질환부터 해서 구조적인 이상까지 마지막에는 신장 기능의 부전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하. 우리 뭐 성인 남성의 경우에도 약간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어. 비뇨기과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령의 수컷 반려동물에게도 왜냐하면 사람이랑 너무 비슷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때요? 선생님? 그런 너무 많이 되게 들으시네요. 중년 남성들이 소변 보는 걸 힘들어한다. 맞아. 네, 예. 줄기도 약해지고 소변 보는 게 어렵다. 이거 대부분 이건 비뇨기계 질환보다 전립선의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 동물들은 대부분이 중성화를 시키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전립선에 관련된 증상들은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 암컷이랑 수컷이랑의 발생 빈도에 많은 차이가 있진 않아요. 다만 구조적인 차이가 좀 있는데 구조죠. 네, 예. 수컷은 이 요도가 길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암컷은 상대적으로 짧죠. 네. 그래서 수컷 같은 경우엔 요도가 가면서 점차 얇아지면서 짧게 나가기 때문에 결석들이 요도에 걸리는 경우들이 유독 더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암컷은 요도 길이가 짧다 보니까 외부에서 감염체가 훨씬 더 쉽게 방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감염성 방광 질환들은 암컷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또 우리 봉구는 나가는 길 조심을 해야 된다. 병목 전체 일어나지 않도록. 맞아요, 맞아요. 컷이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봉구야 네. 알겠지? 듣고 있지? 잘 듣고 있어요. 듣고 우리 있네요.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젊을 땐 먹고 싶어도 막상 들면 뱉고 싶어지는 게 나이라죠. 여기 12살 달봉 어르신도 그렇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프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없지. 그저 속상한 일이 한가득이죠. 오줌이 나오지 않는데도 계속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결석 사료. 사료를 네. 덜 먹더라고요. 덜 먹는다고요? 캔 사료만 좋아하고 네네네네. 원래 정기 검진을 매월 이렇게 오고 있는데 심장도 안 좋고 그다음에 여러 결석도 있고 근데 와서 또 매달 또 신장 사상충 약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매월 옵니다. 관리를 진짜 잘해주시는 오줌발이 건데. 약해지더니 점점 배뇨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처음 배뇨 장애가 온 게 6년 전. 원인은 신장과 방광 결석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달봉 어르신은 결석 치료를 미뤄야 했습니다. 좀 귀가 많이 지저분하네. 저 아이가 오래됐네요. 12살이거든요. 네. 6년 전이니까 6살, 7살 무렵쯤에 처음에 결석증이 시작이 됐죠. 오래됐네요. 그러니까요. 노령견에 접어들면서 심장 질환이 왔었고 심장 판막이 안 좋은 질환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을 쓰고 관리를 받아왔었고요. 치료에 대한 그 초점이 계속 심장 쪽으로 맞춰지다 보니까 결석은 좀 뒷전으로 밀려났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번 일정하게 정기검진을 받으며 상태를 관찰해오고 있었는데요. 복부 방사선 검사와 요 검사,
그리고 방광 초음파를 통해 결석의 크기와 상태를 지켜보는 어머, 중입니다. 어머, 저렇게 진짜 빨리 굴러다니는 움직여요? 거예요? 네, 결석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대부분 콩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좌우측에 있는 콩팥에도 결석이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아마 결석이 움직일 때마다 얘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아플 거 아니에요, 그쵸? 불편함을 느끼죠. 결석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방광벽을 자극을 해서 축역이 일어나는 애들도 있고요. 불쾌감이나 통증도 많이 유발을 시켜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나타나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건데요. 때문에 외과의 최희돈 수의사는 당장 수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방광염이 아직 심하게 진행이 됐거나 얘가 임상 증상을 보이지는 않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보고 불편하는 게 바로 체크가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보고, 지금 수술이 안 되는 몸 상태는 아니에요. 예, 할 수 있어요. 예.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제거를 하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 위험을 감수를 하고 매일매일 오줌 싸는 양이나 횟수를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오줌의 색깔, 거기에 피가 섞여 있는지, 아니면은 오줌의 냄새는 방광염을 의심할 수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역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좀 예전보다 색깔이나 냄새가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병원에 오셔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남자의 자존심마저 무너진 달봉이를 볼 때마다 세월의 야속함을 느끼는 아빠입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놈이 계산을 해보면 나보다 어렸었는데 이제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십몇 년 같이 사니까 이제 식구구나, 정말 식구예요. 날보가 건강하게 우리 옆에 있다가 잘 살다가 가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건강의 척도는 잘 먹고 잘 싸는 겁니다. 3일 전부터 밥을 먹지 않았다는 13살 할머니 은비.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보기엔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 한 며칠 전부터 밥을 안 먹어요. 짖기만 자꾸 짖고. 그래서 이제 와보니까 방광이 안 좋고 결석이 있다 아, 하니까. 그래도 음식을 잘 안 먹게 몰랐지. 되나 봐요. 그러게요. 이제 소변이 다 탁하고 하니까 막 짖고 하니까 그래 이제 안 좋은갑다 싶었어. 은비의 병명은 방광결석. 엑스레이 검사 결과 약 7mm 크기의 결석이 방광 안을 막고 있다는데요. 7mm 큰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방광의 결석의 숫자도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숫자까지. 네. 방광에 아주 많은 결석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 절개술을 해서 이 결석을 제거해 줘야지만 이 아이가 뭐 식사하고 배변 보고 배뇨가 되고 기본적인 어떤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광 절개술을 먼저 실시하게 됐습니다. 고령의 은비는 부신 종양을 가진 암 환자. 보호자 명숙 씨는 한 번 더 은비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수술 잘 받고 와. 다시 한번 해보자. 힘내가지고 잘 이겨내자. 은비야, 참아라. 건강하게 놀나? 건강하게 잘 지내면 좋은데 또 그 중에 또 그전 또 시련이 올까 싶었어. 안 됐어요. 아무래도 같은 생명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보면 되는 것 같아. 아유, 어머니. 결국 눈물 보이셨어요. 그 시각 수술실에선 마취 준비가 한창입니다. 간단한 결석 수술임에도 의료진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가득한데요. 고령의 종양 환자인 은비의 상태 때문입니다. 13세 고령 환자였습니다. 사람을 치면 이제 뭐 한 70세 가량 되겠죠. 두 번째로는 기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한 3일 전부터 식욕 부진을 호소하면서 그 전체적인 바이탈도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테이블 데스도 좀 걱정되는 그런 어떤 환자였습니다. 부신 종양 치료를 위해서라도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은비의 방광을 절개한 후 가득 쌓여있던 결석을 찾아 꺼냅니다. 그간 통증으로 인해 소변 보기가 많이 힘들었을 은비. 이렇게 많았어요? 방광 안에 무겁게 자리하던 결석을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그 개복 수술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는 그 복강 내 장기 유착 때문에 수술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 유착은 있었지만 다행히 좀 빨리 잘 그 수술을 마쳤고 지금까지도 회복도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이만큼 들었던가 보다. 예. 아유, 어머니 깜짝 놀라셨겠다. 이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네. 우리가 이제 방광결석 그 성분 검사를 갖다가 미국에 그 의뢰를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잘 될 겁니다. 방광결석 그 수술 이후 그 수로 어떤 수처치는 일단 수액투여 그리고 그 수액요법 그리고 이제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 진통제, 소염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처방이 나갈 것이고. 한 고비를 넘기고 마취에서 무사히 깨어난 은비. 며칠간 입원 치료를 통해 혈뇨는 없는지 배뇨장애는 없는지 그 상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야. 나이도 많고 아유, 건강해진 것 같아요. 좀 활발해지고. 아이고 빨리 나서 가자. 그리고 이 호수는 내일쯤이나 가가지고 꼭 들어갈게요. 은비를 다시 만난 명숙 씨. 명숙 씨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엄비 이제 건강하게 좀 같이 살 것 같아요. 엄비 좀 이따가 만나자. 잘 있어. 아유, 어머니 마음이 쓰이셔가지고. 떠나시기도 눈물이 나실 것 같아요. 발부정한다. 엄비 사랑해. 은비야 엄마 응원 잘 받았지? 남은 치료도 건강하게 잘 받자. 야, 우리가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너무 아픈데 저런 결석이 10개가 넘게 돌아다녔다니까 상상이 안 갑니다. 정말 저 작은 몸에. 그러니까요. 아니, 선생님, 결석이 이렇게 왜 생기는 겁니까? 안타깝죠, 그죠? 예. 네. 결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게 밝혀져 있는데 네.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의 과도한 섭취들, 미네랄 광양 섭취 때문에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특정 질환들,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은 아이들은 네. 네, 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때문에 결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소동물에서 가장 결석이 흔하게 유발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음수량 부족 때문인 경우가 제일 흔해요. 네. 물 마시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럼요. 네. 충분히 방광 내에 돌들이 형성되기 전에 네. 충분히 음수량이 확보가 되면 그게 돌로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다 쓸려 내려갈 수 있는데 음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광 내에 소변의 정체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 외부 인자의 감염까지 이제 진행이 돼서 방광염으로 진행이 되죠. 과학 시간에 옛날에 배웠는데 네. 소금물이나 설탕물을 녹일 때 농도가 높으면 계속 넣다 보면 나중에 결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물을 넣어서 희석을 시키면 그럴 가능성이 줄어들 거다. 네. 이렇게 야, 말씀. 설명이 쉽게 다가오네요. 학창 시절에 배웠던 거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옹구 같은 경우 물 2대접 먹고 지금 뻗었습니다. 네. 어찌나 음수를 잘하시는지. 저렇게 물을 잘 마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선생님 앞에서 딱 자리를 잡았어요. 안성호 선생님, 그렇다면 이 결석 같은 경우에 신장, 방광, 요관 결석 생기는 위치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도 결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우선 위치에 따라 나누는 거는 저희가 사실은 편의상 나누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예. 우선 소변이 지나가는 게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왜냐면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결석이 뭐냐라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네. 그 결석 성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성분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봤는데 결석 중에 몇 개는 미국에 보내서 검사를 한다고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맞아요.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정말로 이 성분을 검사를 해가지고 뭔가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저희가 보호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우선 결석 환축이 오면 수술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요? 빼내는 게 일단 중요한 게 우선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급하니까 빼내는데 네. 앞으로 재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그 성분을 보고 그 성분에 따라서 관리 계획을 잡아드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성분별로 차이가 좀 있나 봐요 이게. 관리 방법이 다양하게 다릅니다. 이걸 또 잘 아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번에는 방광에 생긴 또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또리 사례 같이 좀 만나보시죠. 반려견 혹은 반려묘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방광결석. 2년 전 또리에게도 방광결석이 찾아왔습니다.
미순 씨는 그때 당시 또리가 괴로워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2년 전에 애가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꼴더라고요. 뭐 밤새도록 거의 안 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배도 빵빵하고, 보통 얘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소변을 안 봤더라고요. 부랴부랴 병원에 왔더니 돌이 쌓여서 그래 소변을 못 봤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게 됐어요. 그래도 보호자분께서 관찰을 잘하셨네요. 그러니까요. 흔하게 발생하는 방광결석은 재발이 잦은 고약한 고질병이기도 합니다. 당시 방광과 요도까지 결석이 들어차 있었던 또리는 요도루 조성술을 받았습니다. 전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이 플레이트를 제거해야 되는데 방광 내에 결석이 자작하는 게 좀 있어서 우리가 플러싱하고 지금은 잘 관리되어지는 것 같아요. 요도루 조성술은 결석이 걸리는 음경골 뒷부분에 새로운 요도를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결석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요도보다 구멍이 크다 보니 작은 결석은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또리 상태는 수술한 지 2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큰 결석 없어서 재수술 안 했으니까 좋은 거죠. 아, 상태는. 다행이네요. 그런 거. 또리는 오늘 방광 세척, 플러싱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요도를 플러싱? 통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결석들을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세척해주는 시술입니다. 저렇게도 수술을 하는군요. 그러게요. 애들이 아까 자세를 봤죠. 세워서 하면은 그쪽으로 돌멩이 모이면은 얘가 바로 오줌 누면은 돌멩이 나오듯이 그렇게 안 되어지는 애들을 아까 방광 요도 카테터를 통해서 물을 생리식염수를 넣고 흔들어서 다시 빼내고 하면은 돌멩이가 나오죠. 그렇게. 이야. 방광에 카테터를 넣은 후 따뜻한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는데요. 또리의 방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결석들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어머. 아이고, 소리도 많네요. 어머. 결석은 한번 생기면은 이 한 3개월 간격으로 계속 2, 3개월 체크를 계속 해야 한대요. 그래서 생기는 여부와 그리고 소변 검사에서 얘들이 pH도 맞추고 이래서 결석을 최대한 결석 수술을 적게 하는 게 그 한 방법이겠죠. 세척을 마치고 미순 씨 품에 안긴 또리. 괜찮아? 힘이 이렇게 없어요. 귀여운데. 힘이 없어.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 보이다. 다행이다. 앞으로도 또리는 3개월마다 정기 검진과 함께 집에서 식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석이 자꾸 생기는 그거니까 뭐 결석 사료 꾸준히 먹이는 거 그게 최선인 것 같고, 그리고 뭐 간식 많이 안 주고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힘드시지. 주고 싶은데 그죠? 그렇죠. 마음 많이 아파서.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게 이제 저한테도 좋을 거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고,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그거밖에 바라는 거 없어요. 가장 큰 그래. 행복이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엄마하고 오래오래 살자. 응? 야, 또리 같은 경우는 이 재발 위험이 또 있어서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재발한 친구를 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재발이 잦은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결석 종류에 따라서 네. 재발률이 좀 많이 달라져요. 결석을 성분 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게 재발할 확률이 얼마나 높은 결석이냐, 아니면 뭐 수술이 꼭 필요한 결석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칼슘이 메인으로 되는 결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이 재발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네. 결석이 커지기 전 단계에서 아까 영상에서처럼 플러싱을 통해 가지고 배출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수술 전 단계로. 네. 근데 이제 칼슘이 아닌 뭐 마그네슘 이렇게 되어 있는 결석들은 주로 방광염, 세균 감염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결석들은 방광의 건강 상태를 충실하게 도와주게 되면 결석에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낮아지죠. 네. 방광염 때문에도 결석이 생기는 그럼요. 네.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아까 또리 같은 경우에 생식기를 자르고 요도로 조성술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평소에 소변 볼 때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크게 구멍을 내는 거예요, 구멍을. 아. 네, 완전히 생식기를 자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그 생식기 앞쪽을 통해 가지고 소변이 배출이 되는 네. 게 이 뒷부분, 엉덩이 쪽에 구멍을 통해 가지고 소변이 배출이 되는 구조를 그럼 또리의 만들어줘요. 자존감에도 문제가 없나요? 그럼요.
전혀 그런 쪽은 생각 없어요. 많이 궁금했나 봐요. 아, 중요하니까요. 누구나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방광결석이나 신장결석을 그냥 뒀을 때 합병증이 또 올 수 있는지 그런 왠지 것도 클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어때요? 저희가 제일 크게 걱정하는 합병증은 그 폐색이에요, 폐색. 폐색, 예, 막히는. 소변을 못 보게 만드는 거. 예. 진짜 무서운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소변을 못 보게 막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신부전까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 건 폐색이에요. 아니 아까 영상에서 그리고 결석 때문에 좀 특별한 사료를 먹인다고 보호자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결석 사료가 이게 따로 있는지.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식이요법은 중요한 건 맞는데 우선 더 중요한 게 네. 무슨 결석이냐. 그 종류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 먹냐보다 물을 얼마나 많이 먹냐. 아니 근데요 사람이야 억지로라도 한 컵 먹어 하면 먹지만 강아지한테 어떻게 계속 물을 먹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저희가 그 결석 재발하는 애들 보면은 네. 우선 왔을 때 보호자한테 어떤 사료를 먹냐보다는 건사료 먹이세요, 습식사료 먹이세요. 그걸 더 먼저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습식사료는 당연히 또 수분을 많이 섭취할 테니까. 가장 푸석푸석하고 수분기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 밀가루의 수분량이 한 11% 정도 돼요. 근데 건사료에 들어가 있는 수분량이 밀가루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건사료에 보통 뭐 9%에서 10% 정도의 수분량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입에다가 밀가루를 털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퍼석퍼석하겠어요. 네. 아이들이 먹는 건사료에 그렇게 수분 함량이 적기 때문에 네, 그것만 위주로 먹는 아이들은 당연히 수분 부족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도 수분 함량이 충실하게 되어 있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네. 오이가 됐던 토마토가 됐던 이런 것들도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네. 저기 그 SNS 통해서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분 가운데 네, 박종필님이시네요. 개들이 잘 걸리는 비뇨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또 주셨어요. 네, 안성호 선생님 어떤 게 강아지들이 제일 좀 많이 위험한가요? 비뇨 질환. 저희 병원에 오시는 손님들로 보면은 어쨌든 좀 제일 흔한 거는 방광염이 제일 흔하고요. 방광염. 예. 근데 방광염인 줄 알고 왔는데 결석이 확인돼서 아이고. 치료받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생기면 우선 잔뇨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네. 계속 소변을 찔끔찔끔 싸기도 하고 혈뇨가 나오기도 하고 계속 불편하시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고 오는데 그러면 예전에 말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막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 너 왜 뭐 마려운 개처럼 돌아다냐 할 때 걔는 방광염이나 이 비뇨기 질환이 있을 수도 있었던 거네요. 병원 가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걸 몰랐네. 우리 또 옛말 한번 고치고 그러니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호자들은 내 가족이 아프기 전 그 시간의 언저리를 헤맵니다. 우리가 로키를 만난 곳은 입원실. 시간을 되돌리기에 로키는 너무도 어린 나이입니다. 한 살이에요. 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제 자식 같은 반려견이었고 진짜 소중하고 활발한 성격에다가 진짜 이건 강아지가 아닌 진짜 사람 같은 그런 강아지였어요. 많이 아끼셨구나. 애정이 느껴져요. 경수 씨의 네. 가족이 된 지 이제 1년 남짓. 막내로 예쁨 받던 녀석은 일주일 전 가족 여행 도중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하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신경 쪽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경약을 좀 먹고 있어 보니까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피 검사를 하니까 이게 신장 쪽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찾은 병원에서 신경 문제를 의심받은 로키. 세 번째로 찾은 이곳 병원에서 신장 기능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로키를 위해 혈액투석을 결정한 안성호 수의사. 아유 투석도 해요. 얘는 사실은 선천적인 신장 기능 부전을 가지고 태어났을 거라고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데 8개월 전에 혈액 검사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혈액 검사상에서는 크게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해서 저희가 우선은 그걸 기대하고 우선 지금 동물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신장수 떨기는 방법이 혈액 투석이거든요. 그거를 해서 혹시라도 유지가 되는지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며칠 전 먼저 입원한 짬뽕이 역시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장 기능의 75% 이상 상실되는 신부전. 이때 혈액투석은 수액 처치에 비해 빠르게 신장 수치를 낮춰주는데요. 지금 로키는 2번째 투석을 준비 중입니다.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투석 전에 한 7.4 정도 나와서 그 투석을 한 8시간 진행하고 4.7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중간에 이게 투석하기 위해서 그 저희가 혈관에 장착한 카테터가 있어요. 거기에 혈전이 생겨서 카테터가 막히는 바람에 더 진행을 못했고 오늘 아침에 그 카테터를 교체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사람도 투석 한 번 하고 나면 엄청 지치거든요. 이게 제일 힘든 질환 중에 네. 하나인데.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혈액투석에서 연결된 카테터에 혈전이 생긴 로키. 막혀버린 카테터를 교체한 후 2번째 투석에 들어갑니다. 오야, 하나 있어. 이건 어디로 연결돼요? 저희가 그 우심방까지 연결해 놨어요. 심장. 심장까지. 흔들지 마, 흔들지 마. 로키를 진정시키고 심장까지 연결된 카테터에 투석 장치를 연결해야 합니다. 불편하니까. 강아지들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해주려고 하는데 불편한 걸 티를 많이 내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저희가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막 바늘로 찌르고. 투석을 결정하는 그 여러 가지 기준점 중에 네. 아이가 얌전 하나도 포함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막 너무 움직이는 활발하면 아이들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살이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맞아요. 지금. 목에 장치된 카테터와 투석 장치의 줄이 거추장스러운지 어떡해, 열심히 아이고. 목을 안 돼. 안 돼. 간호쌤이 계속 안고 있을 때도 있어요. 로키야 불편해도 좀만 참자. 로키는 사실은 되게 그 수치에 비해서 컨디션이 되게 좋은 애예요. 보통은 많이 힘이 없어서 누워 있거나 하는데 얘는 임상 증상이 아직 심하지 않아서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사실. 약 2mm 굵기의 카테터가 대정맥과 연결된 우심방에 자리합니다. 투석기를 통해 걸러진 피는 카테터를 따라 우심방으로 그리고 로키의 몸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람은 가만히 누워있는데 강아지 그렇지 않으니까 더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투석의 문제점은 있어요. 하는 동안 약간 용혈이 생기면서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전해질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중간중간에 체크하면서 교정을 해주고 있어요. 혈전이 생기진 않을까 혹여 관이 꺾이진 않을까 의료진들은 노심초사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프렌치 불독인데 네. 불독 피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네. 선천적인 신장 질환들, 신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병들을 많이 있네요. 갖고 있어요. 선천적으로. 네, 그래서 불독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신부전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혈액 투석 시간만 10시간. 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진행됩니다. 보호자분이랑 계속 상의를 하면서 보호자를 계속 교육을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호자분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애도 되게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뭐 손이 계속 가는 질환이다 보니까 병마와의 긴 줄다리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힘들어. 만성 신부전은 병마와 친해져야 버텨낼 수 있는 질환. 로키가 10년이 된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하필이면 우리 로키한테 이런 병이 있으니까 같이 자고 같이 놀고 내가 올 땐 옆에 와서 그게 진짜 사람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로키는 경수 씨를 위해, 경수 씨는 로키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는데요. 앞으로도 둘은 서로를 믿으며 끝까지 잘 싸워낼 겁니다. 그러니까 경수 씨한테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요. 뭐랄까 너무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져서 그러니까요. 신부전이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신장의 기능을 점차 잃어나가는 상태를 이제 신장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75%, 80% 정도의 신장 기능이 소실되고 난 이후에 임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유, 그 시기 때부터를 신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아니 안성호 선생님 직접 로키를 이제 진료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로키 상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로키는 지금 저희 계속 재질을 오고 계신데 사실은 떨어진 수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임상 증상이 심하지 않고 네. 얘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병은 병인데 네. 얘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냐는 걸 삶의 네, 질을 그쵸. 계속 높이면서 유지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치료 그렇기 방향이 때문에 되겠네요.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만성 신부전, 급성 신부전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신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질병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우선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아, 상황. 급성 신부전은 짧은 시간에 네. 그리고 만성 신부전은 보통 한 3개월 이상 신장이 네. 떨어진 상태에 지속된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데 차이는 그거예요. 급성 신부전은 치료하고 잘하면 돌아올 수도 있고 아, 급성. 급성인 만큼 쉽게 돌아올 네. 돌아올 수도 있고 만성 신부전은 사실은 완치 개념보다는 얼마나 우리가 연장을 시켜주고 추가적인 신장 손상을 막아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강아지들은 이식이나 이런 거는 전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미국에서는 이식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신장 이식에 대한 시도가 있었고 실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식을 하려고 하면 네. 누군가가 이걸 기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사람들은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신장을 기증을 할 거야라는 되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자의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자의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의사 표현이 되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타에 의해서 이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장 이식을 해주는 그 공여를 해주는 네. 그 아이를 대신 그 보호자가 평생 돌봐준다라는 조건 하에 이식이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네. 이게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강아지의 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나쁜 보호자에 의해서 범죄에 악용될 수도 그럴 있겠다는 수 생각이 있겠네요. 드네요. 충분히. 네. 아, 진짜 그걸로 무서운 거다. 이익을 취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분명 생길 거예요. 혈액투석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 번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받아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긴 쉽진 않고요. 왜냐하면은 그 투석 기계에 장착되는 카테타들이 좀 큰 혈관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용 후 그 혈관은 묵는 경우가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니면 서상현 선생님, 이게 합병증이 또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신부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보통 신부전이 생겼을 때 오줌 내에 있는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독소가 몸을 지배를 하게 되죠. 쌓이겠네요. 네, 그 독소가 폐를 공격을 하게 되면 요독증성 폐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독소가 뇌를 공격하게 되면 이 신경 증상, 경련, 발작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흔한 이제 합병증은 소화기 네. 합병증인데 소화기. 그 물질들이 제일 먼저 쉽게 공격하는 장기가 소화기관이어서 위, 장 이런 것들이 다 궤양이 일어나 버려요. 지금 이제 조금 더 무서운 얘기지만 이게 신부전증의 생존율이 그럼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라는 얘기는 네. 어찌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거의 안타깝지만. 네, 동일해요. 그래서 신장 이식을 하지 않는 한 사실은 쉽진 않죠. 그래서 보통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진단 이후에 2년 정도를 평균 생존 기간으로 보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를 평균 생존 기간으로 봐요. 안성호 선생님, 그러면 자 어떻게 좀 관리하면 조금 더 우리가 사랑하는 강아지, 고양이와 오래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부터 얘기한 거지만 물. 네. 우리도 물이고. 많이 갑자기 저도 지금 갑자기 물이 땡겨요. 저 지금. 원래 우리 또 의학 프로 보고 싶어졌어요. 의학 프로 보고 나면은 그렇게 또 물을 나중에 언니 먹을게. 선생님 그 사상 질금방 원장님이 생각했네요. 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신장 기능이 유지되려면 적당한 혈압 그리고 적당한 관류량, 그리고 혈액 순환이 잘 돼야 기능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게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탈수예요. 아, 추가적인 손상이 안 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게 해주고 이게 좋다고. 허리가 그냥 무슨 것 같아요. 서로의 곁에서 따뜻한 정을 나누며 나름의 동거 라이프를 즐긴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집으로 찾아갔네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싱글 생활 4년차 선혜 씨. 나 홀로 인생을 즐기던 차에 뜻하지 않게 맞이한 룸메이트 그녀 찐이. 선혜 씨의 동거인 아니 동거묘 찐이는 사교성까지 좋은 매력적인 아가씨입니다. 아, 처음에 그 지자비로 아빠가 그 서문시장에서 5,000원을 주고 고양이를 샀거든요. 구입을. 그야말로 묘연이죠. 지자비에서 동거묘가 된 사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바빴네요, 일하느라. 이제 그때 겨울에 너무 추운데 이제 얘를 밖에서 지자비로 키우다가 집안에 못 들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저희 집에 데려와가지고 겨울 지내고 다시 봄 되면 다시 시골에 보내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봄 딱 되니까는 또 보내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덜 외울 거 딱히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있으니까 그 자체가 좀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1인 1묘 동거 생활에 접어든 지도 3년째. 승기는 이게 얘가 잡겠다는 그 의지가. 이제 찐이 없는 생활은 상상 불가. 홀로일 때의 편안함을 반납하고서 룸메이트를 위해 기꺼이 집사로서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삼시세끼 식사 시중은 물론 성심성의껏 모시고 있죠. 찐찐. 이리 와. 밥 먹자. 밥 냄새 난다. 노는 것도 열심히, 먹는 것도 맛있게. 모든 열정 넘치는 명랑 고양이 찐이에게 지난해는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얘가 막 이불에다가 실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혼을 내고 그랬는데 왜 화장실을 왜 안 가지? 그러니까 화장실을 또 아예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기는 가는데 자꾸 이불에다가 실내를 하는 거예요. 고양이 원래 잘 안 그러지 그럼요, 않나요? 그럼요. 깔끔한데. 병원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약과 주사, 수액까지 맞으며 생활했던 찐이. 그런 모습에 속이 타들어갔던 선혜 씨.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봤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 저녁에 그 얘가 또 카페트에다 실내를 했는데 혈뇨를 본 거예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이 갇힌데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생각이 들어서 아 다시 얘를 시골로 보내야 되나 이 정도 고민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간 병원에서 선생님이 뭐 얘 환경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모래는 잘 쓰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고양이들이 쓰는 화장실 모래. 원래 쓰던 모래 대신 새로운 모래를 넣었던 선혜 씨.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모래를 바꿨는데요. 모래를 바꿨는데 진짜 바로 괜찮아졌어요. 어머. 저게 적응이 안 됐었던 모래 때문에 거네요. 참았구나. 근데 이제 그 모래를 안 바꿔가지고 내가 반년을 병원을 다니고 수발을 하고 멀쩡한 애 주사를 맞히고. 아이고야. 모래 교체 후 화장실을 더 자주 가고 소변량도 정상적으로 늘어난 찐이. 곧바로 원래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 소리만 들으셔도 잘 본다고. 맑고 건강한 소리. 6개월간 애태웠던 근심 걱정을 마무리도 깔끔하게 하네요. 덮어줍니다. 이렇게 청소 잘하는 친구인데. 화장실 갔다 왔어? 볼까? 갔다 온 것 같은데. 갔다 왔죠? 찐이를 위해서 좋은 것만 주고 싶었던 선혜 씨 마음. 근데 그게 이제 모래먼지가 안 날리고 화장실 냄새가 안 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썼는데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건데 우리나라에 그때 또 안 들어올 때여가지고 막 공부해가지고 되게 막 또 이랬었거든요. 열정을 보였는데. 그게 입자가 좀 커서 발바닥 젤리에 좀 아팠는가 봐요. 보호자의 편의 때문에 모래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군요. 먼지 날리는 게 싫어서 안 날리는 걸로 바꾸시는 그렇죠. 분도 많고. 근데 그걸 또 다른 고양이들은 또 잘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 고양이가 이렇게 별로 막 까탈스러운 애가 아닌데 모래 때문에. 취향이죠, 취향. 결국 비싸게 주고 산 수입모래는 친구네 집 고양이네로 패스. 다행히 찐이와 달리 친구네 고양이는 잘 사용 중이랍니다. 진짜 케바케네. 그러니까. 손 없는
완벽한 집중 모드.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잘한다. 간만에 쥐잡이 실력 드러내는 찐이. 선혜 씨와 찐이가 아프면서 깨달은 것 하나. 바로 이런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난 6개월간 너무도 아프게 배웠습니다. 한 번 아프고 나니까 얘가 아파도 뭐가 불편한지 말을 못하니까 저도 너무 답답하고 안 아프고 안 다치고 그래서 뭐 지 인생 맞춰 살다가 가야지. 찐이의 자리를 새삼 느낀 선혜 씨는 삼시세끼 먹고 싸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귀여워. 챙기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물 먹을까? 잘하고 계십니다. 들이밀면 먹나? 바로 음수량인데요. 적당량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매번 신경 씁니다. BTS도 응원하네요. 네. 찐아, 앞으로 화장실도 자주 가고 물도 잘 마시는 착한 고양이가 되자. 얘기 잘 봤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해피엔딩이네요. 해피엔딩. 저는 큰 이렇게 질환이 있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어. 모래 하나가 찐이의 인생을 바꿨네요.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고양이가 신장 방광 질환에 약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고양이는 되게 예민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모래에도 또 예민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지금 나왔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모래 때문에 그랬지만 사실 더 많이 일어나는 건 동거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대개 한 아이가 아니라 두세 마리 키우다 보면 네, 얘네들이 이제 화장실을 어떤 아이가 가는 걸 자꾸 방해하는 애들도 있고 이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질병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제일 치사한 건데 화장실 못 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요. 먹는 걸로 그럼 모를까? 너무 괴롭히네, 너무 괴롭혀. 그래서 고양이들을 여러 마리를 키우는 댁들은 화장실 개수가 아이들의 숫자보다 더 많이 늘어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걸 모르시다 보니까 하나만, 네. 뭐 세 마리를 키우는데 화장실이 하나예요. 이러면 그 중에 누군가가 사고 나는 아이가 생겨요. 아하. 네, 고양이는 그런 게 많아요. 아니 지금 이제 음수량에 대해서 저희가 물 먹는 게 최고다 지금 네. 이런 결론을 저희가 내렸는데 제가 예전에 둔자 키울 때 둔자가 먹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물을 제가 좀 자주 먹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밥인 척하고 밥그릇을 들고 가서 바로 들이밀어요. 그럼 뭔지도 모르고 일단 한번 먹고 물이면 좀 먹다가 말고. 괜찮은 방법이네. 그러니까 일단 들이밀어서 바로 먹게 만드는. 근데 고양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음수량 늘릴 수 있을까요? 보호자한테 여러 가지를 다 시도해 보시라 그래요.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애들은 흐르는 물을 주고 정수기 물을 좋아하는 애들은 정수기 물을 주고. 물맛도 다르게. 네, 애들마다 다 다르기 미네랄 워터 때문에 줄 프랑스 생수 먹겠다 그러면 그래. 나 스파클링 워터 달라고. 어려운데. 아니,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예. 물의 온도도 따로 있어요. 그래요? 네,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 보시면서 찬물 주셨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 약간 시원한 물이 고양이들이 훨씬 더 좋아하죠. 그다음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식기류도 따로 있어요. 그래요? 눈에 이렇게 자꾸 비치는 어. 스텐 식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자기 얼굴 야. 보여주는 거 네, 싫어하네요. 그래서 스텐 스키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진짜 까탈스러운 지금 그럼 스태프들 깜짝 놀랐습니다. 식기의 크기는 예. 되게 중요해요. 크기요? 물을 먹는데 수염이 자꾸 닿죠? 아우 짜증나고 안 먹는 거죠. 까칠하네. 수염이 닿지 않게끔 야. 충분히 넓은 역시 식기가 필요해요. 고양이는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사인 게 맞네요. 맞아요. 아까도 제가 정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왔던 것처럼. 동물은 웬만해선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약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반려인이 몸의 이상을 알아챘을 땐 그만큼 병이 진행됐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한 보름 전부터 이제 소변 볼 때 소변 상태가 좀 붉은기가 돌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병원 방문했었는데 방문하니까 이제 선생님 진단이 몸무게라 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감기와 혈뇨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신부전 소견을 들은 동희 씨. 곧장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큰 거라서 네,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좀 걱정이 많죠. 오늘 일단 결과 나와봐야지 더 정확하게 아니까. 제발 신부전이 아니기를. 동희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로 들어섭니다.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결과 봐서는 사실은 좀 만성 쪽이 의심이 돼요. 예. 보통 신부전은 신장 수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신장이 현상을 받아서 기능을 순간적으로 잃는 거기 때문에 신장이 좀 커진다든지 부푼다든지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신장 수치가 오른 원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 신부전인지 아니면 신부전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표정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수치를 재확인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신장으로 인한 다른 질병은 없는지 확인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복부 초음파. 순한 성격의 난이는 홀로 많은 검사를 견뎌냅니다.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건 결석이고요. 보통 문제가 뚜렷하게 되는 보이네요. 애들은 결석이 소변 나가는 걸 막아서 수신증이나 이런 걸 일으키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렇진 않고요. 신장 실질의 형태적인 변화랑 초음파상에서 변화가 확인이 돼요. 노령 고양이에게는 사망률 1위인 신부전. 전체 고양이 비율로 봤을 땐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 정도예요?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쌓인 노폐물이 요독증과 빈혈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죠. 수치상에서는 그냥 신장과 관련된 비유엔 크레아틴이 높은 거 말고는 다른 특이사항은 전혀 없어요. 난이 신장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고 이런 데 보면 하얗게 변성이 된 데가 있어요. 보통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얼룩덜룩하죠 우선은. 보통 근데 이런 신장의 변화는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서서히 됐거나 아니면 그 전부터 이랬거나. 한눈에 보기에도 표면이 울퉁불퉁한 난이의 신장. 정상 신장과 달리 피질과 수질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안성호 수의사는 신장 수치를 떨어뜨린 다음 치료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하는데요. 우선 신장 수치 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적극적인 건 투석. 투석이야? 네, 혈액 투석이고 그 다음에 수액 처치 이렇게 있고. 안성호 수의사는 수액 치료와 혈액 투석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한 후 보호자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그 혈액 투석 기계가 모든 병원에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전국에 좀 규모 있는 병원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내 한 20개 정도 병원에서 투석이 가능하고 있어요. 네. 혹시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정상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볼 거예요. 또 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또 집에서 관리를 시킬 거예요. 집에서 어떻게 해보고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이게 다시 올라가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지 이렇게 볼 거예요. 고민하는 동희 씨. 먼저 수액 처치부터 받기로 합니다. 난이 상태를 본 후 투석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요. 만성신부전은 뭐 만성이란 글자가 붙은 병들이 다 그런데 이미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치료 목표는 만성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신장 손상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신장 기능으로 조금 더 생활할 수 있게. 혹시나 아니기를 바랐던 마음, 동희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좀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미안함.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난이를 두고 뒤돌아서는 발걸음이 너무도 무겁습니다. 만성 신부전, 지금 이 순간 난이에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신장 얘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하고 네.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느낌 받는데 아까 나온 얘기에 저 중에 심쿵했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심쿵이 아니라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요. 전체 고양이 사망률의 2위고 노령묘의 경우에 사망률 1위라고. 이 고양이 신부전 개보다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데 맞나요? 빈도가 많고 고양이들 자체 특성이 네. 사육화되면서 편의상 저희가 건사료를 주고 얘네는 또 물을 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 부족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신장이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 조금 더 금방금방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난이 계속 치료 중이신 건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큰 차도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차도가 없다 저희가 했을 제일 때. 초점을 맞추는 거는 네. 신부전 때문에 생기는 추가적인 합병증이 오냐 안 오냐예요. 아직까지 난이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혹시라도 신장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이 오면 그거를 조금 관리를 해줘서 좀 편하게.
먹는 건 줄 알았어? 이게 정상적인 신장이에요. 네. 뒷면을 보면 깔끔하고 매끄럽게 그러니까요. 생겨 네. 있죠. 이제 신부전이 되게 되면 신장의 기능이 점차 이뤄지면서 절대적인 신장의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져요. 크기 자체가 네. 이렇게 줄어요. 위축을 하게 되고 세포들이 이제 손상이 돼 버리는 거죠. 아. 네,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내부적으로 봐도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봐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쪽도 돌려봐 주시면. 네, 울퉁불퉁하게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면 정상 기능을 못 아까 하게 되는 화면에서 거예요. 울퉁불퉁하다고 하신 게 이런 네, 느낌인 네, 거군요. 네, 맞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심각하게 바뀌네요.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양이 신부전이요.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좀 늦었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전초 증상으로 대략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면은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다. 그런 거 없어요? 제일 흔한 거는 다음 단요.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는 증상인데 네. 요거는 사실은 이게 나타나면 늦은 거는 맞아요. 어떡해. 왜 그런지. 정기 검진이 제일 사실 그쵸? 중요하겠네요, 그쵸 선생님? 네. 그렇군요. 신장 질환은 예. 검진이 제일 중요한 질환이에요. 네. 신부전은 처음에 시작이 된 이후에 속도가 붙는 게 역함수 그래프를 떼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처음에는 천천히 지나가다가 뒤로 갈수록 말기가 갑자기 될수록 진행이.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전을 관리하는 건 초기 1기, 2기 상태의 이 낮게 가는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 당겨가느냐, 길게 당겨가지고. 유지를 잘 그렇죠. 시키는. 이렇게 가는 그래프를 이렇게 가게 만드는 네.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중간중간 정도의 어떤 상태가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 되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 봉구야, 우리 자니? 봉구, 자니? 목 안 말라요? 물 좀 줄까요? 봉구 물 좀 줄까요? 자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뭐 자다가 물 소리요 지금 약간 나 지금 자고 있단 말이요. 일어나서 먹을게. 질병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항상 막을 수는 없고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생길 수도 있는데 키우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병을 악화시키지 않게.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키우면서 이상 행동을 하면 이거는 병원 가야 될 거, 아니면 이건 좀 더 지켜볼 수 돼도 되는 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반려묘를 키우는 가족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1번은 뭐냐면 공부예요. 많이 공부하시고요. 책도 많이 보시고 방송도 많이 보시고 해서 얘네들한테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먼저 알고 아이들을 키우는 노력들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노 선생님과 비뇨기과에 관련된 질환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봉구네 집으로 놀러오세요.